안녕하세요. 불임사입니다. 오늘 상담 학습 사례는 육효계입니다. 절을 운영하다 보면 참으로 다양한 인연들이 스쳐 지나간다. 어떤 이는 오랫동안 절과 인연을 이어가고 어떤 이는 잠시 머물다 사라진다. 또 어떤 이는 말로는 큰 공덕을 발언하지만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다? 그런데 이번 사례는 단순한 보내겠다던 돈이 늦게 들어온 경우가 아니라 육효에서 말하는 감정의 발동, 현실의 망설임, 공덕, 인연, 그리고 시간의 발동까지 매우 선명하게 드러난 실전 사례다. 한 여인이 자신이 처한 당면 문제를 전화로 상담한 후 연등을 달고 싶다며 일정 금액을 보내겠다고 말했다. 말의 분위기만 보면 상당히 진지했고 실제로 공덕을 짓고 싶은 마음도 있어 보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돈은 들어오지 않았다. 1시간, 2시간이 지나고 3시간이 지나도 입금은 없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사람 마음은 흔들리기 시작한다. 정말 보낼 사람인지, 순간 감정으로 말만 한 것인지, 아니면 무슨 사정이 생긴 것인지 여러 생각이 올라오게 된다. 그래서 이 상황을 두고 육효계를 뽑게 되었는데 본괴는 가미수, 삼효동으로 변괴는 수풍정이 나왔다. 처음 괴를 보았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가미수 육충괴였다. 가미수는 육효에서 매우 독특한 괴다. 감은 물이고 또 감은 구덩이이며 반복되는 고민과 망설임을 뜻한다. 따라서 가미수가 나오면 사람 마음이 단순하지 않다. 속마음을 다 드러내지 않고 생각이 많고 행동하기 전에 계속 재고 고민한다. 특히 금전 문제에서 가미수는 보내려다가 망설이는 흐름이 자주 나타난다. 말은 했지만 현실 계산이 뒤따라오고 마음과 행동 사이에 간격이 생긴다. 그래서 이 괴는 처음부터 아예 돈을 안 보내는 괴라기보다 마음은 있으나 실행이 지연되는 괴로 보였다. 그런데 변괴가 수풍정이라는 점이 매우 중요했다. 정괴는 우물정이다. 우물은 단순히 물을 담고 있는 구덩이가 아니다. 옛날 사람들에게 우물은 마을 사람 전체를 살리는 생명의 근원이었다. 누구 하나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함께 의지하는 자리였다. 그래서 정괴는 실전에서 신앙, 공덕, 보시, 절, 기도, 수행처와 깊게 연결된다. 특히 절에서의 연등 공양, 불전보시, 기도 발언 같은 흐름은 정괴와 상징적으로 매우 잘 맞는다. 이번 사례 역시 실제 상황 자체가 정괴의 상징과 거의 일치하고 있었다. 정괴는 또 끊어지지 않는 인연을 뜻한다. 우물은 한번 파면 오래도록 사용한다. 그래서 정괴가 나오면 사람 인연이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다만 정괴의 특징은 즉발성이 아니라 지속성이다. 우물의 물은 버튼 하나 누른다고 바로 솟아나는 것이 아니다. 시간을 들여 길어 올려야 한다. 그래서 정괴는 즉시 해결보다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결국 이어지는 흐름을 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 괴는 처음부터 말장난이나 완전 무산보다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결국 인연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효를 하나씩 살펴보면 더욱 흥미로운 구조가 드러난다. 초효는 임목 자손주작 휴수 암동이었다. 자손효는 감정, 기쁨, 즉흥적 마음, 호감, 공덕심을 의미한다. 특히 암동이라는 점이 중요했다. 암동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뿐 속에서는 이미 기운이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다. 즉 이 여인은 실제로 연등을 달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단순한 빈말만은 아니었다. 공덕을 짓고 싶고 절과 인연을 맺고 싶고 무언가 마음을 의지하고 싶은 흐름이 실제로 존재했다. 임목자손은 다시 삼효 오화 처제를 생한다. 즉 감정이 재물 행동을 만든 구조다. 이 사람은 현실 계산보다 먼저 감정과 공덕심이 올라온 것이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연등 공양비를 보내겠다는 말까지 나온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다. 이효 진토관귀 공망이 이 괴의 핵심 장애 요소였다. 많은 사람들은 관귀를 단순히 직장, 병, 귀신 정도로만 생각하지만 실전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 관귀의 본질은 현실적 책임과 압박이다. 돈을 보내겠다고 말하는 것과 실제로 계좌를 열어 이체 버튼을 누르는 것은 다른 문제다. 현실에서는 잔액을 계산해야 하고 생활비를 생각해야 하고 때로는 가족 눈치도 봐야 한다. 이런 현실적 압박과 부담은 관귀 영역이다. 그런데 그 관귀가 공망이었다. 즉 마음과 말은 움직였지만 현실 실행 단계에서 힘이 빠진 상태였다. 그래서 이 괴는 처음부터 실행 지연의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삼효 응효 오화 처제는 매우 강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응효는 상대방이고 처제는 돈이다. 즉 상대방이 실제로 돈 문제를 움직였다는 뜻이다. 게다가 오화는 동효였고 이노술 화국의 중심축이었다. 따라서 재성 자체는 살아있었다.
이 사람은 애초부터 돈을 보낼 마음이 없던 사람이 아니었다. 다만 문제는 그 다음 단계였다. 마음은 움직였지만 현실 압박이 뒤따르면서 실행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다. 상효, 세효, 자수 형제 역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세효는 작괴자인 나 자신이다. 형제효는 단순히 경쟁이나 선제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실전에서는 기다림과 정체의 체감으로 자주 나타난다. 형제효는 같은 기운끼리 서로 버티고 눈치를 보는 성향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형제세효가 강하면 상대 반응을 기다리는 상태가 자주 형성된다. 실제로 이 상황에서도 보낸다더니 왜 아직 안 보내지? 라는 기다림과 의문이 계속 생겨나고 있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세효 자수와 응효 오화의 좌우충이었다. 많은 사람들은 충을 단순히 깨짐으로만 해석하지만 실전에서는 그렇지 않다. 충은 사건을 현실화시키는 힘이기도 하다. 특히 정체된 상황을 흔들어 실제 움직임을 발생시키는 경우가 많다. 이 괴에서는 세효와 재효가 직접 충돌하고 있었기 때문에 돈 문제 자체는 현실 사건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컸다. 다만 그 과정이 깔끔하지 않고 흔들리며 진행되는 흐름이었다. 그리고 이 괴의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이노술 화국이었다. 초효 임목 자손 암동, 삼효, 오화 처제 동효, 오효 술토 관기 정효가 연결되며 화국의 기세를 형성하고 있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술토가 정효라는 점이었다. 전통적으로는 삼합이 완전히 성립하려면 세 글자가 모두 발동해야 한다고 보지만 실전에서는 꼭 그렇지 않다? 이번 괴처럼 두 글자가 실제로 움직이면 나머지 한 글자도 기세에 끌려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 특히 임목은 암동이었고 오화는 명동이었다. 즉 화의 기운은 이미 살아 움직이고 있었다. 술토는 비록 정효였지만 화국의 마지막 연결점으로 존재하고 있었다. 그래서 필자는 이 괴를 보며 술시에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왜냐하면 술시가 되면 진술충이 발생하며 공망 상태였던 진토 관기가 흔들리기 때문이다. 또한 술토가 시간적으로 활성화되면서 이노술 화국의 마지막 고리가 현실에서 열리게 된다. 즉 낮 동안 계속 망설이고 계산하던 마음이 밤이 되며 결론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실제로 결과는 매우 흥미롭게 나타났다. 당일 저녁 9시경, 즉 술시에 실제로 돈이 입금된 것이다. 이 결과는 괴의 구조가 어떻게 현실에서 작동하는지를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사례였다. 진토관기 공망은 술시에 충발되며 현실 실행으로 이어졌고 정효였던 술토 역시 시간의 기운 속에서 활성화되었다. 임목 암동과 오화 동효로 이미 형성되어 있던 화국의 기세가 술시에서 완성되며 실제 입금이라는 결과로 이어진 것이다. 또한 가미수의 야간성도 정확히 드러났다. 감수는 밤, 고요함, 혼자 하는 결정과 깊은 관련이 있다. 낮 동안에는 현실 계산과 망설임이 계속되다가 밤이 되면서 마음의 결론이 내려진 것이다. 실제로 가미수 괴는 밤 시간대 연락이나 늦은 입금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이번 사례는 여러 중요한 실전 포인트를 보여준다. 첫째, 암동은 실제 사건력을 가진다. 둘째, 삼합은 반드시 세 효가 모두 명동하지 않아도 기세가 형성될 수 있다. 셋째, 공망 역시 충발되면 현실화될 수 있다. 넷째, 좌오충은 단순 파괴가 아니라 금전 사건을 현실화시키는 힘이 될 수 있다. 다섯째, 수풍정은 단순한 재물괴가 아니라 공덕과 인연의 흐름을 담고 있는 괴라는 점이다. 결국 이 괴는 단순한 돈이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의 문제가 아니었다. 한 사람의 감정 발동, 현실 부담, 공덕심, 망설임, 그리고 시간의 흐름이 어떻게 하나의 결과로 이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실전 사례였다. 특히 정괴가 보여주듯 절과의 인연과 공덕의 흐름은 단순한 거래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그래서 이 사건은 단순한 입금 사건이 아니라 사람 마음이 공덕의 우물 쪽으로 다시 흘러들어간 과정으로 보는 것이 더욱 정확할 것이다. 모든 인연은 빠르든 늦든 자기의 자리를 찾아 흐른다. 어떤 것은 즉시 드러나고 어떤 것은 시간을 지나 천천히 모습을 드러낸다. 중요한 것은 그 흐름 속에서 무엇이 움직였고 무엇이 멈춰 있었는지를 바라보는 일일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을 지켜보는 일 자체가 이미 하나의 공부이자 또 다른 인연의 시작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불임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불임사.